이번 내용도 명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 다시 반대로 적었죠. 자, 진리집합이 있다고 봤을 때 포함관계가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화살표 방향과 포함관계가 따라간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명제고 이거는 집합이죠. 명제에서 집합으로, 집합에서 명제로,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PQ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일 때 두 집합 PQ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항상 참인 것만을 인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명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명제를 집합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꾸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표현되죠. 기억은 P이면 Q이다.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자, 참인 것만을 고르는 건데 이걸 말을 바꾸면 집합으로 바꾸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화살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포함관계가 맞니?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Q의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 다시 Q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여기. Q 빼고 전부 다죠. 그 안에 P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요 조건을, 요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니? 이런 질문인 거죠. P의 여집, not P는 P 여집합입니다. Q 그대로.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니? 이 말인데 이거는 반대죠. P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죠? Q는 여기고 반대가 돼야겠죠.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not Q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 자,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되니? 이 말이죠. P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고 Q 여집합은 Q 반대쪽입니다. 그럼 이게 포함관계가 되나요?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명제에서 집합으로, 집합을 명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화살표 방향과 포함관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명제와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PQR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는 집합입니다. 보기들은 전부 다 명제입니다. 이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조건들을 전부 집합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P이면 Q이다. 자,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보시면 P와 Q는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틀렸죠. 두 번째, Q이면 R이다. 이거는 Q가 R에 포함됩니까? 이 뜻이죠. 그래서 Q와 R의 관계를 보니까 각각 떨어져 있죠.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3번, R이면 Q이다. 이 말 뜻도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Q에 포함되니?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림으로 봐도. 그 다음 4번,
not R이면 not P이다. 그러니까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R의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 전부 다입니다. R 빼고 전부 다. 그죠? P의 여집합은 바깥쪽입니다. 이쪽 바깥쪽.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R 여집합이 더 범위가 넓죠. 얘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럼 이런 포함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된다면 성립이 되겠죠. P의 여집합이 그죠? Q의 여집합에 R의 여집합에 포함되겠죠. 반대로 하면 맞지만 얘는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그럼 읽어보면 Q이면 not P이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게 되면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Q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P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그럼 포함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집합과 명대사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렇게 약속하자. 이때 명제가 참이래요. 자, 그럼 요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not Q의 여집합이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이런 관계죠. 자,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소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Q, P 이런 관계인지 그죠?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죠. 그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 뭐 P가 요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Q 여집합은 여기죠. P는 얘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포함 관계가 안 돼요. 반대가 된다면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라고 한다면 Q 여집합은 이거 바깥쪽입니다. 그게 P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여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PQ 또는 Q, 그죠? 다시 PQ 그 다음에 PQ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럼 어떤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얘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얘를 순수하게 하나로 보고 얘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서 얘를 Q 여집합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P는 당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Q, P 아니면 Q, P 이런 관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Q 여집합을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 포함관계에서 우리가 앞에 집합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죠. 요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자,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Q 여집합이랑 P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Q의 여집합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Q의 여집합과 P를 합집합하게 되면 P가 됩니다. 다음 Q의 여집합에서 P를 차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다음 반대 여집합을 붙여보게 되면 여기서 여집합을 붙여보게 되면 포함관계가 바뀌죠. 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럼 볼까요? P랑 Q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네요. 합집합을 하면 P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P랑 Q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P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Q는 이게 Q의 여집합이니까 Q는 반대쪽이 되겠죠. 자, 다시 그려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 요렇게 P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Q 여집합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요게 Q 여집합이에요. 다시 Q 여집합이죠. 자, 요게 Q 여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Q는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P는 이 안쪽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집합해버리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죠? 그 2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P랑 Q랑 교집합을 한대요. P는 이거죠. 이거고, Q는 어딘가요? Q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럼 P가 되나요? 아니죠. 여기 도넛 모양 여기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P는 아니죠. 다음 4번 P 여집합과 Q. 자, P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바깥쪽. 그죠? 이미 답은 나왔지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Q는 Q 여집합이 이 안쪽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Q죠. 이해되시나요? 그래, 그거 두 개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Q가 되나요? 안 되죠. 틀렸습니다. 당연히 5번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명제를 집합으로 옮긴 다음 이 관계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집합과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렇다.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이렇게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A가 0이네요. 자, 그럼 A가 0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0 곱하기 x-1, x-2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x에 어떤 게 들어가든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좌변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0이죠. 그런데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변은 x에다가 뭘 넣어도 0입니다.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A가 양수, 그 다음에 B가 0일 때, 1대 이게 조건이죠. 자, 그럼 A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면 부동호 이거 나눠버릴 수 있죠.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양수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x 빼기 1에 x 빼기 2가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1과 2 사이가 되겠죠. 이게 진리집합 P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 Q는 자, B가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0을 넣어주게 되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P가 Q에 포함되니 이 말이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1과 2가 있으면 P는 이런 범위입니다. 근데 Q는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포함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괜찮죠? 자, D급 보겠습니다. A가 음수고 B가 3일 때, 자, A가 음수면 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약분시켜버리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x 빼기 1에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은 자, 여기 B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3을 넣어주게 되면 x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때 not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not P는 이거의 부정이니까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not P라고 하는 조건은
x-1에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풀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참이냐라는 소리는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 소리겠죠. 그래서 보면은 수직선을 그려보게 되면 1과 2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이런 범위고 그죠? 자 그 다음 Q라고 하는 조건 3보다 크다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전혀 포함관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그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집합에서 명제, 명제에서 집합 원활하게 변환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에는 명제의 포함관계 있죠.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미지수들의 상태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실수 x에 대해서 명제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인데 그러면은 가정에 있는 요 진리집합이 결론 쪽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자 A와 O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비어 있습니다. 자, 요 범위와 여기 보시면 4x부터 -b 플러스 7, 4입니다. 얘가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4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고 -b에 플러스 7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지만 A가 4보다 큰 거는 확실하죠. 근데 등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7이 5보다 커야 되겠죠. 얘도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등호 관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b 플러스 7이 5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B는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 자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최대값 B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2가 되겠죠. 최대값은 2가 됩니다.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P가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고 Q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입니다. 그 말 뜻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B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P를 먼저 풀어보게 되면 P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풀어버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범위가 그죠? 이 범위가 요 범위에 포함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A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요런 범위죠. 마이너스 A와 A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4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해서 요런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등호 들어가죠. 4에는 요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고 여기서는 A가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등호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등호 처리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검은색 부분은 등호를 가지고 있죠. 얘는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검은색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애요. 그리고 등호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얘는 포함돼야 되는 애, 얘는 포함시켜야 되는 애. 등호 처리를 할 때는 이 그림을 지금 마이너스 A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마이너스 2 위에 탁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위에 딱 올려놔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포함돼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되고 포함시켜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2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다시 포함시켜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2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포함돼야 되는 애입니다. 포함돼야 되는 애가 하나 더 많게 되면은 포함 관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등호를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끝이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A가 2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 볼까요? 이쪽 부분. 자, A가 4보다 큰 쪽은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지금 등호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요걸 가져다 놔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 보게 되면은 4 위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애도 4를 가지게 되고 포함돼야 되는 애도 4를 가지게 되니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등호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A가 4가 돼도 된단 말이죠. 괜찮죠? 그러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크다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 4보다 크거나 같다에서의 최소값은 바로 4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이, 자, P를 보니까 4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Q는 이렇게 되어 있고 R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때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가 Q에 포함되고, 그 말이죠. P가 Q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P가 있고, 다시, 자, P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Q가 있겠죠. P가 Q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되지만 Q가 또 R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R은 이렇게 있겠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본다면 그 말 뜻은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면 P도 R에 포함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포함 관계가 만족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말 뜻이. 자, 그러면 표시를 해볼 텐데 수직선상에서 일단 P 4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Q를 보세요. Q가 5 빼기 A보다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 빼기 A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5 빼기 A는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죠? 포함돼야 되니까 5 빼기 A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관계에서 A의 부호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5 빼기 A가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A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은 5에서 마이너스 음수니까 5보다 커지죠. 5보다 커지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고 5에서 양수만큼 빠져야 4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왜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 이거 풀 때 우리가 플러스 A보다는 크고 X가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버리죠 보통. 근데 만약에 A 부호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이거 바뀌어야죠. 이거 바뀌어야죠.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X가 A보다는 작다고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풀 때 A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져보셔야 된다 이야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A가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 그냥 이걸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포함관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쪽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등호관계, 먼저는 요 관계, 두 개 관계 5-A가 4보다는 작은 쪽에 맞죠? 자, 등호 넣어야 되겠죠? 알죠 이제? 자,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관계에서 A가 5-A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등호 들어가죠? 여기서 A 범위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입니다. 최대값은 2분의 5겠죠. 최소값은 1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7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요 단원, 요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원활하게 이해가 되고 자유자재로 이제 풀 수 있어야 다음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를 우리가 참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는 진리집합과 발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